안녕하세요, 관악구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관악구에서 진로 방송을 하고 있는 앵글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랜선 공예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지금 현재까지 다양한 공예 활동을 좀 해봤을 텐데 이 공예를 하면서 이 공예를 만드는 직업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궁금함들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한 궁금함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그리고 같이 함께 간단한 공예를 만드는 시간도 가질까 합니다. 오늘의 직업의 주제는 생활공예가예요. 지금 옆에 계시는 저희 마을의 생활공예가 전미정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즐거운 공예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생활공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보기는 봤고 체험도 했지만 자세한 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생활공예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생활공예라는 것이요. 옛날부터 종이공예나 아니면 한지공예처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고 실생활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공예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쓸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또 발전을 하면 또 전문가가 되는 것이겠죠. 생활공예가라고 하면 그냥 정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건 내가 좀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지라는 그런 활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그 가운데 만들 수 있는 뭐 물품들이라고 하면 아까 잠깐 한지공예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이렇게 앞에 있는 비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자기도 있고요. 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마스크를 만든다든지 재봉틀이나 아니면 또 뭐 요리 전문가도 네, 요리 전문가도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뭐 그다음 목공하는 이런 판 만드는 것도 사실 생활공예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생활공예 영역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토탈 공예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그 수많은 생활공예 중에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체험 활동이 이제 비누공예, 약산성, 주물럭, 비누공예를 오늘 같이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 체험을 하기 전에 좀 더 알아야 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약산성 비누 SCI라는 주물럭 비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생활공예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된 진로, 직업 학과를 알아볼 거고요. 일반 비누와 천연 비누의 차이를 알아보고 천연 비누의 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천연 재료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요. 자연을 아끼는 방법을 배우고 화학약품보다 친환경 물품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약산성 비누의 재료의 특징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해보고 각 성분 및 첨가분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생활공예라는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용품을 아름답고 쓸모있게 제작하는 조형활동이에요. 생활공예가 직업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생활공예라는 건 실용성도 있어야 되고 기능성, 생산성, 신미성, 경제성을 모두 갖춘 것을 생활공예라고 해요. 그래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지므로 생활 디자인, 공예 디자이너로서 전문 직업인 장인으로서의 문화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답니다. 공예의 종류를 자세히 보면요. 도자, 금속, 종이, 섬유, 한지, 비즈, 목공예, 죽공예, 비누공예, 가죽공예, 나무공예, 수혜공예, 돌공예 등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있답니다. 공예품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들어진 것, 즉 핸드메이드라고 하죠. 장인 정신이 깃든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 공예는 순수 미술이기도 하지만 디자인을 갖추고 있답니다. 공예가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수작업, 물질성, 기능성과 같은 기존 시각을 견지하면서 실용, 순수 공예를 포괄하여 현대 공예로서 공예 그 자체를 이해하고 본연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 학과를 잠깐 볼까요? 비누와 관련된 학과에는 천연 비누 제조사, 천연 화장품 제조사, 아로마 테라피, 교수, 강사, 화장품 연구원, 또 개인 공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으로서는 향장 미용학과, 뷰티 산업학과, 뷰티 테라피 메이크업학과, 미용 화장품 과학과, 피부 미용과, 미용 예술학과 등이 있답니다. 취득 자격증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가기술증이 미용사나 컬러리스트 기사들밖에 없답니다. 그 밖에 민간협회 자격증들이 많이 있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자세하게 안내해 주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또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좀 비누 공예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비누의 종류를 보면 천연과 합성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원래 천연비누라는 게 고대에 이제 고기를 잡아먹잖아, 강가에서요. 네네. 네,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거기에 나온 기름과 거기에 있는 숯이 합해져서 네. 이제 비누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가지고 해봤더니 너무 잘 씻겨지는 거죠. 음. 네, 그게 비누의 처음 시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와서는 천연 제품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네. 많은 사람들 대중성을 갖기 위해서 네. 이제 합성으로 된 계면활성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음. 그래서 요즘 나오는 비누들은 천연보다는 거의 계면활성제를 넣은 합성, 음. 계면활성제를 넣은 비누라고 볼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되게 자연환경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토피나 피부 질환을 갖게 되고 그래서 천연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는 과정들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천연 비누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오일과 아로마 오일 등을 넣어서 성능을 극대화시킨 네, 그런 천연 비누들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합성 비누, 천연 비누 하면 내 몸을 위해서는 자연의 요소들을 활용한 그 천연 제품을 많이 쓰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비누가 흘러가게 되면 천연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되지만 합성인 경우에는 분해가 되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 비누에 대해서 좀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지만 만들어 쓰는 걸 더 권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천연 비누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 오늘 배우는 거잖아요. 네. 네, 오늘 매우 재밌는 공예가 될 것 같고 환경에 유익한 활동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비누 공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설명을 듣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먼저 재료 소개부터 드릴게요. 오늘의 주 재료는 신데트 분말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SCI라고 해요. 정확한 명칭은 소듐 코코일 이세치오네트라는 거고요. 야자유에서 나온 음이온 계면활성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옥수수 전분, 그리고 코코베타인이라는 물비누, 그리고 첨가물로 디판테놀이라는 비타민 B6와 천연가루, 에센셜 오일, 베이스 오일, 설탕, 볼, 마스크, 장갑 등만 있으면 오늘 준비는 끝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받게 될 이 키트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네, 일단은 장식을 하실 수 있는 MP 비누가 들어있고요. 네. SCI라고 하는 약산성 분말이에요. 음. 그리고 옥수수 전분, 그리고 코코베타인, 디판테놀, 글리세린, 그리고 다양한 천연 가루들과 에센셜 오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독제가 들어있습니다. 와, 비누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네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활동할 주물럭 비누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오늘 굉장히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요. 일단은 볼을 집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천연 제품은 모든 제품이 소독이 기본이에요. 네. 볼도 소독을 해주시고 네. 내 손도
한번 소독을 해줍니다. 음. 약산성 분말을 볼에 넣어 보겠습니다. 약산성 분말은 약 40g이고요. 옥수수 전분은 약 60g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보면 어머님들이 쓰시는 비닐 장갑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착용을 하고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세 가지 중에 저는 숯으로 넣으려고 해요. 천연가루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첨가물을 넣어줍니다. 일단 글리세린을 부어주시고요. 아, 저희 키트에 들어가 있는 건 모든 걸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섞으면 되겠네요. 일단은 첨가물이나 글리세린 정도는 다 넣어주시고요. 네. 우리가 이거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코코베타인이라는 물비누를 넣잖아요. 네. 이걸로 농도를 봐가면서 이제 섞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뻑뻑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요리하는 것 같죠, 마치? 네, 밀가루 반죽하는 느낌이에요. 네. 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주물렀을 때는 말랑해지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딱딱해져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만지실 때 너무 질지 않게 반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오늘은 네모나게나 혹은 동그랗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클레이처럼 예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흰색으로 하시고 가루를 조금 소분해서 조금씩 섞는 방법으로 주물르시면 됩니다. 한 시간은 한 1시간 정도까지는 아니죠? 주물르는 한 게. 20분? 20분 정도 네. 주물러 주면 많이 말랑말랑해진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일단 이렇게 많이 좀 칠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뭐 우리 친구들 이거 만들 때 저희는 약간 도마 같은 나무판을 쓰고 있는데 바닥에 비닐을 깔고 하는 게 더 좋다. 네네. 비닐 안 까면 큰일 납니다. 가루가 막 그렇죠. 날려가고 집에 청소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넓은 집에 보면은 쓰레기 봉투를 담는 큰 비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비닐을 깔아놓고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제 반죽이 이렇게 되셨으면 여기에다 향을 첨가할 거예요. 아, 향이요? 네. 오. 향을 하실 때는 이렇게 오목하게 펴주시고요. 네. 지금 넣은 게 뭔가요? 네, 이거는 오렌지 필 오일이라고 하고요. 오렌지 필 오일. 네. 오렌지 필이면 오렌지 향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천연 오일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중에 전 오렌지 싫은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향을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렌지를 넣는 이유는 얘가 미백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름이잖아요. 덥고 땀나는데 이제 얼굴도 하얗게 미백을 주라고 오렌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일 넣고 지금 또 계속 이렇게 주물주물 네.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만큼 됐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약간 이렇게 말랑거리면서 딱딱한 정도의 모양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만드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코코페타인을 너무 많이 넣어서 좀 질퍽하다고 할 때에는 네. 집에서 옥수수 전분을 구할 수 없다. 네. 그럼 밀가루를 살짝 넣으셔도 살짝. 괜찮습니다. 네. 나는 이미 아까 그 물 아니잖아요? 물비누? 네, 물비누를 너무 많이 넣어서 네. 너무 질퍽질퍽거려요. 그럴 경우에는 나는 아까 옥수수 전분 다 써버렸는데 그러면 밀가루를 살짝 넣으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다. 네. 오늘은 좀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동그랗게 만드는데 옆에 기둥들을 세워주는 역할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툭툭툭 치셔서요. 돌려가면서 네. 네. 기둥의 두께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기둥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네. 동그라미 모양을 이제 잡아주는 네. 네, 동그랑땡 같네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모양이 좀 평평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는 걸 하셔야 돼요. 네.
이 비누는 바로 쓰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2, 3일 내에 건조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크게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좀 건조시키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양을 좀 적게 힘드실 때는 집에 있는 것들 이용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고요. 그 요구르트병 같은 거 있잖아요. 요구르트, 네. 과자 넣어서 먹는 네. 요구르트병. 뭐 간단한 뭐 동그란 상자라든지 그렇죠. 틀을 만들 수 있는 네. 것들을 응용하면은 아까 뭐 제가 초반에 별 모양 동물 모양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쿠키 틀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이게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약간 찰기가 더 많이 있는데 쿡 찍어가지고 만들면 오히려 이쁘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많이 반죽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틀 만드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네. 만약에 반죽이 질게 돼서 틀에 넣으셨을 경우에는 네. 좀 오랫동안 건조시켜 주시면 더 되고요. 오랫동안 네. 만드는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잡혔으면 도장이나 혹은 연필 깍지 같은 걸로 이용해서 펄을 이렇게 묻혀주실 거예요. 펄을 묻히신 다음에 가볍게 털어내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비누에 살짝 올려놓으시고 음.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모양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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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요. 네네. 이렇게 하셔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3일 정도 말려주실 거고요. 네. 3일 정도 말려주신 다음에는 음. 바로 쓰실 수 있는 비누예요. 지금 오늘 저희가 주물럭 비누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반적인 주물럭 비누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주물럭 비누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큰 거 말고 분할해서 작게 만들고 싶은데 괜찮나요? 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죠? 그럼 괜찮죠. 네. 이거 충분히 이제 가지고 노시다가 네. 내가 이제 나중에 됐을 때 좀 모양을 바꾸고 싶어 했을 때 네. 아까 말한 이제 코코베타인 요거 있잖아요. 네. 요걸 좀 남겨 놓으셨다가 쓰시면 되고요. 네. 언제든지 모양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코코베타인을 좀 넣어서 다시 반죽을 해주시면 네. 다시 쓰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나눠드린 키트 중에 이런 모양의 또 비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코코베타인은 살짝 여기에 묻혀주실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뒷면에. 네, 묻혀주실 거고 네. 비누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네. 장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장식용이라고 네.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MP 비누라고 하는 애고요. 네. 이제 녹여서 이제 음. 붓는 비누예요. 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천연 비누로서 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오늘 우리 친구들 주물럭 비누에 대해서 약상성 주물럭 비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금 앞서 하나의 작품이 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앞에 함께 주물럭 비누에 완성된 또 작품들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이쁘게 모양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저희가 만든 것을 보여준 대로 아니라 나만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하고 가족들에게 이쁘게 만들어서 선물을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약산성 주물럭 비누 만드는 걸 가르쳐 주신 저희 생활공예가 전미정 선생님께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